자, 이번에는 귀뚜라미 싸움. 여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뚜라미 싸움. 명나라 선덕 시대에는 궁중유회로 귀뚜라미 싸움을 즐겨하여 해마다 민간으로부터 싸움 잘하는 귀뚜라미를 뽑아들이게 했다. 이러한 풍습이 어떻게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 섬서성 화음현의 어떤 지사가 상관에 아첨하기 위해서 한 쌍 바친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귀뚜라미에게 싸움을 붙여보니 아주 재미가 대단했으므로 그것이 군주에게까지 헌납되었고, 그로부터 각 지방에서 싸움 잘하는 귀뚜라미를 구해드리라는 하명이 끊임없이 내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중앙관청에서 헌납 독촉이 오면 현지사는 그것을 각 불학장에게 할당해서 독촉했다. 불학이나 시중에 유한인들은 훌륭한 귀뚜라미가 손에 들어오면 광주리 속에 넣어서 기르며 값을 비싸게 불러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 행정관리 중 교활한 자들은 이 귀뚜라미 헌납을 구실로 하여 많은 세금을 집집마다 배당해서 받도록 했다. 이런 일이 오래 계속되었고, 또 싸움 잘하는 귀뚜라미를 선발해서 선납해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 마리의 배당이 돌아올 때마다 몇 사람씩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다. 마을에 성명이라는 사나이가 있었다. 오랫동안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급제하지 못했다. 정직하고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교활한 관리들은 그를 불학장으로 추천할 것을 현지사에게 상신했다. 그는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불학장의 직책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1년이 안 되어 있던 가산마저 탕진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귀뚜라미를 헌납하라는 시달이 또 내려왔다. 성명은 인품 좋은 성격에 집집마다 돈을 거두어 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막대한 금액을 댈 수도 없어서 근심한 나머지 차라리 자살해버릴까 생각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죽는다고 해결되겠어요? 그보다는 당신 스스로 귀뚜라미를 구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어요? 열심히 찾으면 못 찾을 리도 없잖아요. 성명은 아내의 말을 받아들여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대나무통과 쇠고물 광주리를 가지고 허물어진 단밑이나 숲속과 돌무더기 밑을 두루 찾아다녔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럴듯한 놈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두세 마리 잡기는 했으나 모두가 헌납할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뿐이었다. 현지사는 기한부로 헌납을 독촉해왔고, 기한이 열흘을 초과하자 볼기를 100대나 맞았다. 그 때문에 양쪽 허벅다리에서는 피고름이 흐르고 걸을 수도 없어서 귀뚜라미를 구하러 나가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성명은 자리에 누워서 오직 죽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마을에 한 사람의 꼽추무당이 나타났다. 신을 모시고 점을 친다고 해서 성명의 아내는 재물을 갖추어 가지고 남편의 장례를 신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갔다. 무당집 문전에는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사람이 꽉 차도록 모여 있었다. 그 집을 들어가자마자 밀실이 있고, 발을 들이운 제단 앞에는 향불을 피운 탁자가 놓여 있었다. 신께 기원하는 사람은 향로에 향을 꽂고 정성을 다하여 제배로서 기도를 드렸다. 무당이 옆에서 허공을 쳐다보며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그 입술은 열렸다 닫혔다 하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모두가 둘러서서 듣고 있느라니 얼마 후 들이운 발 안에서 종이조각이 던져지는 것이었다. 그 종이조각에는 저마다 가슴속에 기원하는 바가 조금도
거리낌 없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것이었다. 성명의 아내는 돈을 탁자 위에 내놓고 앞서 사람들이 한 대로 향을 피우고 제배를 드리며 소원을 빌었다. 얼마 후 드리운 발이 움직였다. 그리고 종이 조각이 던져졌다. 급히 주워 보았으나 그것은 글자가 아니고 그림이었다. 거기 그려져 있는 것은 궁전 같기도 했고 절 모양 같기도 했다. 그 뒤에는 조그마한 산이 있고 밑으로는 기묘하게 생긴 돌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침끝같이 뾰족뾰족한 가시덤불이 있고 그 가운데 청마두라는 귀뚜라미가 숨어 있었다. 불을 청자 산마자 머리 두자 청마두. 바로 그 옆에는 큰 두꺼비 한 마리가 귀뚜라미에게 막 덤벼들려 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그림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귀뚜라미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마음속에 느끼는 점이 많았다. 종이 조각을 정성껏 접어서 집에 갖고 돌아와 남편에게 보였다. 성명은 혼자서 이리저리 궁리해 본 결과 이것은 자기에게 귀뚜라미를 잡을 장소를 가르쳐주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아픈 다리를 억지로 이끌며 그림을 들고 대불전 뒤로 찾아갔다. 옛 무덤이 있는 곳을 따라가 보니 돌무더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이 꼭 그림에서 본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무성한 풀숲 속을 귀를 기울이며 걸어 나갔다. 지남철이 바늘을 이끌어 붙이고 호박이 먼지를 끌어당기듯이 호박은 보석 종류예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찾아보았다. 그러나 눈앞이 흐릿하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피곤했고 귀뚜라미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울음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그래도 어둠 속에서 물건을 더듬어 찾는 듯한 기분으로 귀뚜라미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때 베란간 한 마리의 두꺼비가 뛰어나왔다. 성명은 퍼뜩 놀랐다가 그 자리에서 두꺼비를 쫓아갔다. 두꺼비가 풀숲 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근의 풀숲을 헤치고 찾아보았더니 과연 가시덤불 속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몸을 움츠리고 숨어 있었다. 당장 붙잡으려 하자 돌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가는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보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나무통에 물을 구멍 속에 부어 넣자 그제야 겨우 나왔다. 몸이 날쌔고 건장한 귀뚜라미였다. 잡아서 자세히 살펴보니 몸집이 크고 긴 꼬리를 가졌으며 머리는 푸른빛인데 날개는 황금색이었다. 이런 것은 귀뚜라미 중에서도 좋은 종류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기뻤다. 즉시 광주리 속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자 온 집안이 모두 기뻐했다. 마치 큰 보물이나 손에 넣은 것처럼 게살과 좁쌀을 먹이로 주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귀뚜라미를 기르는데 정성을 다했다. 이번 기한이 되어 헌납 독촉이 올 때까지 길렀다가 관청에 바치기로 했다. 성명에게는 9살 되는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귀뚜라미를 보고 싶어 광주리 뚜껑을 열어 젖혔는데 갑자기 귀뚜라미가 뛰쳐나갔다. 어린애는 놓칠세라 겁이 나서 다급히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어찌나 날쌘지 손으로 덮쳐서 겨우 잡았지만 이미 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터져서 마침내 죽고 말았다. 어린애는 깜짝 놀라서 울며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자 얼굴이 파랗게 질리도록 화가 났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죽어버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대로 둘 줄 아니? 아이고, 이런 피그. 실제로 명나라 때 실제로 이랬어요.
귀뚜라미. 참 미친 놈들이지. 귀뚜라미 싸움 구경에 다 관리고 뭐고 미쳐가지고. 어린애는 겁에 질려 울면서 밖으로 달아났다. 이윽고 성명이 돌아왔다. 아내로부터 귀뚜라미를 죽인 사실을 듣자 온몸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이었다. 화가 치밀어서 어린 아들을 찾았으나 어디로 달아났는지 영 찾을 수가 없었다. 두루 찾은 결과 우물 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지금까지의 노여움은 한없는 슬픔으로 변하여 몸둘 바를 모르도록 한탄했다. 남편과 아내는 방 한 구석에서 담벽을 바라보며 울기만 할 뿐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어느덧 해는 지고 땅거미가 들기 시작하자 어린 아들의 시체를 묻기 위해 가까이 가서 옷을 입히려고 손으로 만졌더니 아직도 따스한 체온이 남아있었다. 기쁨과 놀람이 범벅이 되어 침대 위로 옮겨 눕히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등 부산을 떨며 간호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어린애는 자라났다. 부부는 그제야 겨우 안심했다. 그러나 어린애는 천치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온수 상태에서 계속 잠만 잤다. 한편 귀뚜라미가 달아난 빈 광주리를 돌아보자 성명 기가 막히고 풀이 죽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린애를 돌보지 않고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력 하늘이 워낙에 밝아올 무렵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어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자니 문득 창밖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버뜩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 과연 한 마리의 귀뚜라미가 있었다. 성명이 기뻐하며 잡으려 한 순간 찌르륵 하고 한 차례 높이 울고는 냉큼 뛰어 달아났다. 그 뛰는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손으로 덮치려 하나 좀채 잡히지 않았다. 급히 따라갔지만 담장 모퉁이에서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두리번거리고 찾고 있으려니 담벽에 가만히 붙어있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체격이 작고 붉은 빛에 검은색이 섞인 것이 처음 본 것과는 다른 놈이었다. 성명은 이따위 꼬마 귀뚜라미는 쓸모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먼저 쫓던 귀뚜라미를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담벽에 붙어있던 꼬마 귀뚜라미가 성명의 옷깃 사이로 떨어져 가슴으로 들어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모습은 토구, 흑토자, 개구자 썼네요. 귀뚜라미의 한 종류래요. 토구라는 것과 흡사하고 매화시, 매화 날개 시자 써서 매화 매자에다가 그래서 이 매화시 하면 날개의 모습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 자, 매화시의 날개를 갖고 있으며 머리는 네모꼴에 다리는 날씬하게 길어서 아무리 보아도 우량종같이 생각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관청에 헌납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귀뚜라미가 관리들의 기분에 맞을런지 어쩐지 불안했으므로 한번 시험삼아 싸움을 붙여보려고 했다. 같은 마을에 귀뚜라미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한 마리의 귀뚜라미를 길들여 해각청이라 이름 지은 뒤 해각은 이제 개 있잖아요. 꽃게 개 껍데기 풀을 청자. 자, 날마다 다른 젊은이들과 귀뚜라미 싸움을 일삼았지만 해각청을 이겨내는 귀뚜라미는 없었다. 이것을 기회로 하여 그 청년은 돈벌이에 미천을 삼으려 했지만 값을 너무 비싸게 불렀기 때문에 아직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다. 어느 날 그 젊은이가 성명의 집을 찾아와서 성명이 기르고 있는 귀뚜라미를 보더니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의 귀뚜라미를 끄집어내어 광주리 속에 넣고 비교해 보았다. 성명은 그 엄청나게 크고 건장한 모습에 비해 자기 것은 부끄럽게 한이 없도록 초라하게 보여서 감히 싸움을 붙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끝내 싸움을 붙이자고 했고 또 변변치 못한 것을 언제까지나 길러봤댔자 결국 아무 쓸모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자 차라리 웃음거리가 될지언정 한번 싸움을 붙여보기로 결심했다. 이리하여 두 마리의 귀뚜라미는 시합대 위에 동시에 올려 놓아졌다. 성명의 꼬마 귀뚜라미는 가만히 엎드려 움직이려 하지도 않았다. 마치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젊은이는 또다시 크게 웃어 제끼며 시험삼아 돼지털 끝으로 귀뚜라미의 코밑 수염을 건드려 보았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다. 젊은이는 또 한 번 웃고 몇 차례나 거듭 콕콕 찌르니까 벼랑간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그리고 큰 놈에게 덤벼들어 격투를 벌이며 날개를 떨어 큰 소리로 한 울음 울어 제꼈다. 얼마 동안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어느덧 꼬마 귀뚜라미가 한 번 뛰어오르자 꼬리를 뻗치고 수염을 고추 세운 다음 날쌔게 큰 놈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깜짝 놀라 즉시 중간에 뛰어들어 싸움을 멈추게 했다. 그러자 성명의 귀뚜라미는 기고만장해서 위험있게 큰 소리로 한 번 울어 승리를 주인에게 보고하는 듯했다. 성명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다. 그리고 젊은이와 더불어 새삼스럽게 꼬마 귀뚜라미의 실력을 평가하고 있을 때에 한 마리의 수탉이 그것을 보고 달려와서 주둥이로 쪼았다. 성명은 기겁을 해서 고함쳤다. 다행히 닭의 주둥이는 빗나갔지만 귀뚜라미는 어느덧 두어 자나 날아가 있었다. 수탉은 자꾸 쫓아갔다. 급하게 쫓긴 귀뚜라미는 이미 닭의 발밑에 있었다. 성명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허둥지둥하며 얼굴이 파랗도록 질렸다. 그때 문득 수탉이 목을 길게 내리고 마구 내저었다. 가까이 가보니 꼬마 귀뚜라미가 어느 사이에 닭의 벼슬 위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수탉이 아무리 힘을 다하여 목을 흔들어대도 귀뚜라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성명은 뛸 듯이 기뻐하며 그 귀뚜라미를 광주리에 잡아 넣어가지고 다음날 현지사에게 가져다 바쳤다. 현지사는 보잘것없는 작은 귀뚜라미를 가져왔다고 노발대발 성명을 질책했다. 성명은 지금까지 있었던 신기한 일과 아울러 그 실력을 자세히 설명했다. 현지사는 성명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시험적으로 다른 귀뚜라미와 싸우게 하여 보니 과연 모두가 질비하게 쓰러지고 마는 것이었다. 또 수탉을 가져다 앞에 놓으니 이번에도 성명이 말한 바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이리하여 성명에게는 상품을 주고 즉시 귀뚜라미를 순무에게 바쳤다. 순무는 순무사, 성의 장관이구만. 성의 장관이 순무사, 순무. 순무는 크게 기뻐하며 이게 순찰할 순자에다가 MR 애자, MR 무자, 어루만질 무자. 백성들을 그렇게 한다 이거지. 순무는 크게 기뻐하며 금으로 만든 광주리에 넣어서 다시 황제에게 바치는 동시에 꼬마 귀뚜라미의 쟁쟁한 전투력을 상세히 상주했다. 이윽고 궁중에 진상되자 널리 천하에서 혼납된 호접, 당랑, 유리달, 청사액, 이건 다 모두가 선발된 귀뚜라미 이름이에요. 등과 시합을 하게 되었지만 꼬마 귀뚜라미를 이겨내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 더 기특한 것은 꼬마 귀뚜라미가 검은고나 비파 소리만 들으면 언제나 그 곡조에 장단 맞춰 춤을 춘다는 사실이었다.
때문에 한층 더 영특한 귀뚜라미라 하여 황제는 무척 즐거워했다. 드디어 황제는 포상으로 순무에게 명마와 비단 어이를 하사했다. 준무는 그것을 성명의 덕택이라고 여겨 깊이 감사해 맞이하였다. 이윽고 현지사도 성적이 우수하다고 상주되었다. 지사는 기뻐서 성명의 부역을 면제하고 또 학정사는 이제 배울학자, 정치정자, 관리사자니까 성의 교육행정관, 교육감이구먼. 지금은 따지면 교육감 에게 의뢰하여 현의 시험 급제자의 자격을 주도록 했다. 그 후 1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 시름시름 앓던 성명의 아들이 깨어나 말했다. 제가 귀뚜라미로 편해서 모든 귀뚜라미를 다 이기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성명에게는 벌레를 길들이는데 훌륭하다는 평판이 높아졌고 순무로부터 가끔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성명의 농토는 30정보가 되었고 30정보? 1정보가 1헥타르, 이 헥타르가 3,000평이죠. 3,000평. 와. 저택은 소와 말이 200두나 되는 큰 살림이 되었다. 이사시는 말하기를, 이사시는 이 책의 지은이 포송령의 필명입니다. 필명. 군주가 어떤 물건을 애용하거나 행사를 치르고 나면 본인은 대개 잊어버린다. 그러나 부하 관리들은 이것을 하나의 정례로 삼는다. 뿐만 아니라 아첨하는 관리가 욕심이 많아서 이것을 빙자하여 가혹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심지어 그 안에의 정주를 팔게 되고 자식들을 물건처럼 팔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사소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군주의 거동은 모든 백성의 생명에까지 영향이 미치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한 사람 성씨는 학문을 닦고 있을 때는 가난했지만 귀뚜라미의 덕택으로 부자가 되었고 금의 호식에 위풍당당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 금의 호식, 비단 옷을 입고 아주 좋은 것만 먹으면서 그가 불학장이 되어 관리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을 때는 이러한 발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하늘의 신은 이렇듯 마음이 진실한 사람에게 응보를 내려주는 것이다. 여기까지.